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하죠. 과연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젊음의 패기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세월의 지혜가 진정한 길을 보여줄까요? 이 질문은 비단 오늘날의 우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해묵은 고민을 이어왔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가 어쩌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경험의 가치와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해야 할 지혜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옛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깊은 통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아주 먼 옛날, 한 나라에는 젊고 패기 넘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자신감으로 빛났고 백성들은 그의 젊은 리더십 아래 나라가 번영할 것이라 굳게 믿었죠. 실제로 왕의 치세는 겉으로 보기에 찬란했습니다. 궁궐은 화려하게 빛났고 거리는 활기로 넘쳐나는 듯 보였으니까요.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차게 돋아나는 시기 같았달까요? 하지만 그 번영의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미묘한 그림자들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때 아닌 가뭄이 논밭을 메마르게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마을 곳곳을 덮쳤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근심이 가득했고 왕에 대한 칭송 대신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젊은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의 곁에는 자신만큼이나 열정적이고 패기 넘치는 젊은 신하들이 가득했죠. 그들은 궁궐에 모여 밤샘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며 열변을 토했지만 문제의 뿌리에는 좀처럼 닿지 못했죠. 마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헤아리는 격이랄까요?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깊은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그들의 논의는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왕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수많은 고서들을 뒤적이며 해답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죠. 왕국의 번영은 점차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기를 잃어갔고 백성들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왕은 더 이상 자신의 젊음과 패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한 늙은 신하가 조심스럽게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제가 듣기로는 저 먼 마을 어귀에 사는 한 노파가 오랜 세월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혜의 샘과 같아서 어떤 어려운 문제든 그 해답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왕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현명한 학자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일개 노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왕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왕은 묵묵히 노파의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과연 그 노파가 정말로 왕국의 난제를 해결할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왕은 초가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등잔불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며 아늑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죠. 주름진 얼굴에 깊은 연륜의 흔적을 담은 노파가 앉아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고요한 연못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듯한 맑은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그저 먼 길을 온 지친 나그네인 양 가장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왕의 근심 가득한 표정을 읽는 듯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이 나라에는 지금 알 수 없는 병이 깊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영하는 듯 보이지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메마른 땅은 비를 기다리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염병이 창궐하여 마을을 휩쓸고 있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신하들은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만 그 어떤 묘책도 실질적인 소용이 없는 듯합니다. 대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부디 오랜 세월 쌓아 올리신 지혜로 저희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젊은이여, 강물이 마르고 흙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어찌 하늘의 비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산봉우리에 내린 눈이 녹아 계곡을 따라 흐르다 보면 때로는 바위 틈에 막혀 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탁한 흙탕물에 섞여 흐름을 잃기도 하는 법이죠. 강물이 제 길을 잃고 탁해진다면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그 물은 온전히 땅을 적시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불러올 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하여 눈앞의 물길만 바꾸려 해서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무를 살리려면 그 뿌리가 어떤 흙에 박혀 있는지, 얼마나 깊이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지, 혹시라도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근본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매달려 시든 잎사귀만 닦아준다면 병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또한 이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뭄이나 질병은 그저 드러난 잎사귀일 뿐이죠. 진정으로 살펴야 할 것은 그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한 백성들의 고요한 소리, 그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일 겁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과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왕은 노파의 말에 점차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과 젊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고 온갖 기발하고도 화려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가뭄에는 성대한 기호제를 지내고 전염병에는 귀한 약재를 대량으로 보급했으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기도 했었죠. 하지만 노파의 말처럼 그것은 마치 시든 잎사귀만을 닦아주는 피상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뿌리를 튼튼하게 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젊은 패기만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깊은 통찰이었죠. 오랜 시간 왕은 노파의 지혜로운 비유를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단순히 물 부족이나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왕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통치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 백성들의 진정한 고통과 근본적인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부끄러움과 함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환한 깨달음의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풀리지 않던 난제의 실마리가 마치 안개 거치듯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노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내어주며 왕의 깨달음을 지켜볼 뿐이었죠. 왕은 고개를 숙여 노파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현명한 학자들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던 진정한 지혜를 이 초라한 초가집의 늙은 여인에게서 얻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의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는 노파의 말 속에 담긴 자연의 순리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복잡한 정책이나 화려한 권력보다 훨씬 강력하고 근본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왕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왕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의 고요함 속에서 왕은 늙은 여인의 목소리와 그녀의 지혜로운 비유들을 하나하나 되짚었죠. 자연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인간 본연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며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근본적인 열쇠임을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왕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신하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깊은 성찰의 빛이 감돌았죠.
왕은 화려한 보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대신 직접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마을을 찾아가 농부들의 구분 등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들었고요. 전염병으로 쓰러진 이들이 신음하는 초라한 움막을 방문해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신하들도 익숙지 않은 왕의 행동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왕의 진심 어린 눈빛과 겸손한 태도에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문제의 뿌리를 뽑으려는 깊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죠. 왕은 이제 성급한 해결책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쫓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늙은 여인이 가르쳐 주었던 기다림과 순응, 그리고 조화의 지혜를 모든 정책에 세심하게 녹여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에 대처할 때도 하늘의 비를 기원하는 대대적인 제사를 올리거나 무리하게 강물을 끌어오는 거창한 토목 공사를 벌이기보다는 백성들과 함께 마을 곳곳에 작은 빗물 저장소를 만들고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자연의 회복력을 믿고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백성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거죠.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값비싼 약재를 수소문하기보다 깨끗한 물과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씻고 주변을 청결히 하도록 교육했습니다. 또한 병든 이들을 격리하고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공동체 돌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작은 씨앗이 오랜 시간을 거쳐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듯 서두르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노력한 겁니다. 왕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왕국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싹 말랐던 논밭에는 촉촉한 비가 내리고 다시 푸른 싹이 돋아나 풍요로운 결실을 예고했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던 백성들은 점차 기력을 되찾아 환한 웃음을 되찾았고요. 왕국 전체의 활기와 희망의 기운이 넘쳐 흐르게 된 겁니다. 젊은 신하들은 왕의 지혜로운 통치에 깊이 감탄하며 자신들의 열정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제들이 노파의 깊은 통찰을 통해 얼마나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늙은 여인의 지혜가 단순히 옛것에 대한 존중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왕국의 안정을 되찾고 백성들의 신뢰를 회복한 후 다시 늙은 여인의 초라한 초가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가마도 번잡한 수행원도 없이 홀로 조용히 찾아간 거죠. 문을 두드리자 여인은 왕의 방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잔잔하고 온화한 미소로 왕을 맞았습니다. 왕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 숙여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 덕분에 이 나라가 다시 평화를 찾고 백성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파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왕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차 한 잔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과 삶의 순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왕은 이제 진정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백성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보듬을 줄 아는 현명한 왕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의 통치 아래 왕국은 더욱 단단해지고 백성들은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왕은 진정한 통치자로 거듭났습니다. 어쩌면 그 한 잔의 차가 모든 것을 바꾼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왕은 노파의 깊은 지혜를 왕국의 정책에 그대로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더미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연의 이치와 인간 본성을 먼저 이해하려 노력했죠. 가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는 단기적인 물 공급보다 숲을 가꾸고 강물을 보존하며 자연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장기적인 안목을 제시했습니다. 노파가 들려주었던 비유처럼 급하게 솟아나는 샘물보다는 꾸준히 흐르는 강물이 더 큰 생명을 품는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왕의 통치는 더 이상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죠. 병든 백성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약을 보급하는 것을 넘어 위생을 개선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마치 겨울을 나는 나무가 봄을 준비하듯 백성들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키워주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메말랐던 논바닥에는 다시 생명의 물이 차오르고 병들었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났죠. 왕국은 젊음의 패기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흔들림 없는 안정과 견고함을 갖추게 되었으니 진정 현명한 통치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